시작에 대한 통찰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D-Day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일이 다가오네요. 15일이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로 잡히죠. 그날 합의가 없으면 시장이 상당히 좀 하락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일의 영향권에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 사이. 근데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어요. 급등한 이유를 보니까 고용이 깜짝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26만 6천 명이 늘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금리 3번 인하한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다라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한 미국이 지금 거의 한 몇 년을 혼자서 독주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마저도 시장을 도와주는 상황이었다. 사실 뉴욕과 무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재료로 또 시장이 옮겨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일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잡히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약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어느 정도 수용을 했죠. 근데 사실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은데 농산물도 1년에 얼마 이상을 사달라고 문구화해달라고 하죠. 완전히 다 뺏어가는 그런 전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거를 협상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15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랜 기간 마무리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었죠. 그 마무리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제안을 한 거고 중국이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딜레이가 돼서 좀 더 늦어지게 되면 그동안 미국 시장을 중국과 합의 가능성으로 끌었던 모든 지수는 다시 한번 시장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결국 15일은 양날의 칼일 상황이 굉장히 크고요. 막상 합의가 되더라도 루머에 서서 뉴스에 파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 이제 12월인데 음봉이 커졌다가요. 아랫꼬리가 다시 생깁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진짜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돌파가 됐으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실 마음속에 80%가 넘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못 가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시장은 흔들리면 더 많이 흔들려 버려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돌파해줘서 시장의 기대를 만발하게 해주고 또 새로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돌파했다는 표현을 쓰긴 어렵죠. 또 이달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 다가오는 15일도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일이 15일이니까 이번 주 내내 어떤 모습을 가져올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용지표의 깜짝 상승이긴 하지만 시장의 이슈에서 비껴나간 재료죠. 제일 중요한 재료는 무역 협상이라고 판단한다면 15일로 다가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나라 기사를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미국이 올라간 거나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고요. 내려갈 때 더 많이 내려와서 반등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뉴스를 좀 많이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 골드만삭스나 외국계 은행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약간 그 비중 확대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그 비중 확대할 만한 전제 조건이 되느냐라고 본다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될 만한 재료를 많이 찾는데 사실 그런 재료가 별로 없어요. 지금 나온 거는 거의 안 좋은 건데요. 우리나라 100개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약 65개 기업이 내년도에 장기형 불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긴축 경영을 한다 하거든요. 긴축 경영을 하게 되면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고 돈이 별로 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시장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 굉장히 너무 많은 거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나라가 너무 디커플링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적어도 뉴스에서 변화가 되는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 뉴스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미국과의 커플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또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죠. 결국에서는 돈을 계속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돈이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좀 같이 풀렸으면 좋겠다. 어쨌든 내년도도 쉽지 않은 국면에 접어들 거라는 것을 시장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불황이 지나고 나면 다시 경기는 상승하죠. 문제는 불황의 기간의 문제고 그 깊이의 문제인데 지금이 완전히 바닥이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완전히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기 전략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풋이 외국인이 올 풋, 전부 다 풋을 사고 위에 부분에 일부만 매도가 있다. 근데 지금 또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보통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아니면 4개월째 되는 시점에서 변화가 예측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풋 입장에서 보면 거의 다 하방으로 풋이에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2027부터 풋 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매도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간에 다 풋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상방 쪽으로는 그렇게 높은 위치까지는 안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한 282, 그러니까 2120 정도 거기까지가 일단 상방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얇게, 그다음 밑으로는 굉장히 크게 넓혀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난번에는 오히려 위쪽에서 났지만 이번에는 변동성이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차트상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같이 접근을 해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60일선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60일선 이탈하고 60일선 바로 이렇게 치고 갈 만한 상황이 나올 때는 정말 큰 재료가 나오거든요. 큰 재료가 안 나오고 자율반동으로 60선을 바로 회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자리가 100% 상승을 하기 좀 어렵다. 특히 갭상승이 아직 2개가 남아있어요. 하나는 더 메워줘야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일시적으로 만기는 버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 60일선 지난번에 깼던 음봉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무역 합의 기대와 북한의 긴장감 사이에서 우리 시장은 뭐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요. 대중 관세부가 있고 아람코 상장, FOMC, 영국 총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참 이번 주에 굵직한 대형 이벤트들이 많이 대기돼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아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중심 잡고 대응할 전략 내일도 충실히 챙겨오겠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9시 50분에 돌아올 거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